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 당 운영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외부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와 소신에 따랐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뒤 여야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했다며 공수처에 고발했고,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일 벌어진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의 주 원인은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오류인 것으로 공군 중간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였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북한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에 나섰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첫날 맞불을 놓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구속 또는 석방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면서 수사기관 고발전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체포 구속을 주도한 오동훈 공수처장을, 야당은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각각 고발했습니다. 첫 소식 손유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취소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확인됐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와 구금을 감행한 데 더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과정에서도 위증과 거짓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이것이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야당 맹공엔 법원의 판단을 이행하는 당연한 조치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심 총장에겐 야당의 탄핵 겁박에 굴복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입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해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며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로 시간을 끌어 구속 취소의 빌미를 제공했고, 특별수사팀의 반발에도 석방을 지휘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다퉈볼 기회도 여지도 근거도 충분한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주기 위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심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면서 괴롭히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한패라서 그런 거겠죠.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 카드도 고심하곤 있지만 줄탄핵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 주요 분기점이 번번이 사법부 손에 결정되는 가운데 여야는 이번에도 손쉬운 고발전을 택하며 정치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 절차에 따른 소신껏 내린 결정이었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포기의 결정을 놓고 이견도 이어지는 만큼 내부 혼란 수습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내린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는 유신 시절 비상입법기구로 도입된 제도인데다 과거 유사제도에 대한 헌재의 위헌 판단도 있었던 만큼 또 다른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겁니다.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 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야권의 사퇴 요구와 탄핵 예고에 대해선 이번 결정이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권한에 따라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홍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 모습입니다. 광주고검 박철환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구속 취소가 부당하면 즉시 항고를 제기해야 하지만 대검은 이를 포기했다면서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기엔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과 즉시 항고를 포기한 대검 결정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게 자명한데 꼭 먹어봐야 아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대검 논리에 수긍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심 총장으로선 윤 대통령 석방 문제에 이어 검찰을 안팎에서 흔드는 비판론 수습이 당면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 중에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상급 법원에서 정리될 기회가 사라졌습니다. 이 여파는 당장 일선 수사기관들로도 이어지고 있고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재판부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석방 지휘가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결단이라면서도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제시한 날이 아니라 시간 기준 구속기간 산정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다만 이는 향후 윤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다투기로 하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상급 법원에서 구속기간 산정법을 정리할 길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혼란의 몫을 떠안게 된 건 일선 수사기관들입니다. 한 차장검사급 검사는 당장 아침 회의에서 구속 관련 실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대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관련 업무는 사실상 매일 하는 실무인데다 앞으로 자신의 구속 기간도 틀렸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도 윤 대통령 재판 결론이 날 때까지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하라는 거냐, 즉시 항고를 포기했으니 시간이 기준이냐며 따져 묻거나 재판부 판단대로면 향후 피고인들이 구속기간이 끝났었다며 검사를 고소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현직 검사들의 의문이 빗발쳤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원 내부망에는 형사소송법의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로 정해져 있고 240시간이라 규정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법원으로서도 구속기간 문제가 하급심을 거쳐 실제 사건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먼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선의 혼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직후 대통령실 참모진을 만난 데 이어서 여당 지도부와도 회동했습니다. 이른바 관저 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일체 메시지 공개도 없이 신중 모드로 자세를 낮췄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다음 날 저녁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전격 회동했습니다. 전날 통화에 이어 관저에서 30분간 차를 마시며 소감 소회를 전하고 그동안 당을 이끌어준 데 감사를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당을 우리 지도부가 잘 이끌어 나가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구체적인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대통령실 참모진에 이어 여당 투톱과도 잇따라 회동한 윤 대통령은 석방 사흘째 관저에 머물며 별도의 일정이나 메시지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몸을 추스르면서 탄핵 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재 동향 파악 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헌재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정이나 당무에 관여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관저 정치를 제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법재판소를 흔들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윤 대통령을 예방한 데 대해서도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거라며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제명, 출당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고무됐던 대통령실도 대외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며 신중 모드로 전환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여권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탄핵 정국 해법 모색에 나설 거란 전망은 여전합니다. 또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면 유리한 여론 조성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추가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의 눈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쏠려 있습니다. 여당은 헌재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신속한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란 법원 결정에 경의를 표한 국민의힘.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차례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법원이 보여주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불신받고 있다는 비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위법적 증거 채택과 증인 제한 등 대통령 방어권 침해, 납득하기 어려운 탄핵 심판 순서 등으로 국민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법원이 석방 결정을 통해 불법, 위법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이런 취지를 반영해 헌재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야당의 초헌법적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양심과 소신,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탄핵 심판의 쟁점을 더 살펴보라는 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즉각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신속한 파면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적 혼란과 국가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드립니다. 최종 변론이 끝난 지 2주째에 접어드는 이번 주가 탄핵 전국 최대 분수령이란 분석 속에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카드도 재차 꺼내 들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도 있다고 거듭 으름장을 놓은 건데, 속내는 마 후보자 미임명은 위헌이라 결정한 헌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입니다. 경제 무능, 헌법 파괴, 최상목을 탄핵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음을 이처럼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조속한 결론을 내리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 윤 대통령 석방이 미친 전국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행의 대행을 탄핵하는 데 대해 반발 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실제 실행에 옮길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관측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탄핵 심판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선고가 이루어진다는 전망도 많았는데 예상보다 일정이 밀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많지 않을 거란 게 중론이지만 헌법재판소에 심리적 부담을 안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례에 따라 열흘가량 수기를 거친 뒤 금요일 선고가 이루어질 거란 관측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절차적 문제 소지를 아예 없애기 위해 결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신청 계획이 아직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사자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변론 재개를 언급하긴 조심스럽다며 헌재 측도 원론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정해지면 언론에 문자로 공지한다는 방침인데 통상 선고 2, 3일 전쯤 공지되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치고 수시로 평일을 이어온 헌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14일을 넘겨 가장 긴 수기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9일 윤 대통령 사건보다 변론이 먼저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도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측은 헌재 검찰 수사 기록을 다시 확보해달라며 추가 입증 의지를 밝혔지만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조속히 선고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낸 상태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등 도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으로 선포합니다. 10,0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경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제2의 폭동 사태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 치안관리 대책에 윤곽이 공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우선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도심 일대에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범죄 예방 강화구역은 G20이나 아세안 정상회의 같은 국가 주요 행사에 한시적으로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이번에는 선고 당일 헌재 부근에 대규모 집회 시위 인파를 관리하고 폭력 사태를 방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8개 지역으로 나누고 서울 일선경찰서 서장 8명을 지역장으로 투입합니다. 이들은 형사이동대와 기동수차할 때 지역경찰과 대화경찰로 이뤄진 팀을 이끌며 인파 관리는 물론 112 신고와 산발적인 집회 시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1만 명 이상의 경찰력이 동원되며 총경급 이상 지휘관만 30명 이상 투입됩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존의 집회 시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경찰 장구 사용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캡사이신과 진압봉의 일종인 장봉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이제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탄핵 찬성 측은 탄핵 인용까지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양측은 서로 다른 이유로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먼저 반대 측은 석방을 환영하면서도 이제 탄핵 심판 각하가 남았다며 헌법재판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특히 정광훈 목사는 헌재를 날려버리겠다며 위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하이코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한 칸을 날려버리지 한 칸. 반대 측은 서울 종로, 한남동 관저 등 주요 거점에서 산발적인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탄핵 심판을 즉시 각하하라! 이번 주 수백 명 규모의 삭발식과 함께 평일 내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대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찬성 측은 선고를 앞두고 예상치 못한 석방에 비상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총력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함께 모인들의 시민의 힘으로 머지않아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입니다. 탄핵 찬성 측은 광화문 인근에 24시간 농성장을 세웠습니다. 일부는 무기한 단식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생, 노동자 등 각종 단체들도 비상회의를 열거나 시국선언을 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내란을 끝장내자! 탄핵 찬성 측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매일 저녁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 등 2명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명태균 씨의 진술은 95%가 허위라며 조사에서 그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이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5%의 사실에 95%의 허위를 엮고 있는 명태균 진술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강 전 부시장은 김한정 씨가 참석한 3자 회동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오 시장을 만났다는 명 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을 수행한 정무특보 역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가세했습니다. 저희는요, 빨리 수사가 진행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13차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전 부시장 등 조사에서 명 씨와 오 시장 만남의 실체와 오간 대화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명 씨는 당시 오 시장이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회장이 부담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에선 박 특보가 직접 보낸 문자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7차례 만남은 물론 조사 결과지도 받은 적 없다며 오히려 명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낸 상태입니다. 명 씨가 캠프로 찾아와 강 전 부시장과 만난 적은 있지만 이후 관계를 끊어냈다는 설명입니다. 제보자 강혜경 씨도 지난 5일 창원지검에 이어 닷새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오 시장 후원자로부터 비용을 직접 받았고 질문지 수정에 관여했다는 강 씨 진술을 거듭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검찰은 내일 수감 중인 명태균 씨를 추가 조사합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특검법 처리 시한이 오는 15일인 만큼 남은 기간까지 국무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와 한 총리가 복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작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으로 물밑에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여권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에도 다소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대권 보폭을 넓혀갈 경우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적잖은 만큼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을 환영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리란 분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만큼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준 뒤 결론을 내려야 사회 갈등을 피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탄핵 기각을 줄곧 외치던 김문수 장관과 같은 주장을 펼친 건데 이 메시지 자체가 오 시장의 복잡한 속내를 내비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간 5월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했던 행보였는데 이번 달 중순쯤으로 전망됐던 자서전 출간 시점을 재검토하는 등 고심하는 분위기가 엿보입니다. 준비된 대권주자 이미지를 강조해오던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공수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은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던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한테서 더 짙게 나타납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친윤계와 강성 보수 지지층의 목소리가 더 커질 거란 전망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죠. 물론 비윤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을 향한 동정론이 점점 줄어들 거란 정반대의 예측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 여권 대권 주자들은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 석방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전략을 세울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인용과 기각 모두 가능성에 대한 어떤 고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플랜을 국민들께 좀 드려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탄핵 심판 결론 전까지 존재감을 부각해야 하는 여권 대권 주자들 입장에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권 잠룡들은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비판 등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 적은 안전 전략을 택할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다시 탄핵 단일 대우를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내통 발언으로 터진 비명계 반발과 야권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통합 경선 논의도 일단 잠잠해지는 분위기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5개 야당 대표는 시민사회단체와 연석회의를 열고
이틀 연속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규탄하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매일 서울 도심에서 연대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법 계엄과 내란을 시도한 자들은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온 비명계 주자들도 지금은 대통령 탄핵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비명계와 검찰의 결탁을 의심한 이 대표 발언 때문에 불거진 갈등 기류도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모든 것을 걸겠다며 광화문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공권력에 의해 합법적으로 풀려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탄핵이 되어야만 국민들의 무너진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요. 혁신당이 제안한 야권 대선 후보 통합 경선 논의도 당분간 제동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검찰 제도는 이제 종언을 구할 때가 됐습니다. 검찰은 해체되어야 하고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조기 대선도 정권 교체도 탄핵이란 전제 없인 당장 불가능하다는 위기감이 야권을 뭉치게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보수 진영의 반격 역시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 헌재 결론이 나올 때까진 단일 대우 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9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넥타이를 바꿔 매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52일 만에 석방이 됐고요. 오늘로 이제 관저에 돌아온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직접 메시지 발신이나 외부 활동은 좀 자제하는 그런 모습. 좀 조용합니다. 예. 어떤 판단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로 건강 회복.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존재감을 과시했다. 그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시면서 한 130여 미터를 직접 걸어서 또 국민들에게 90도 인사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모습 보임 그럼으로써 대통령의 귀환을 이미 충분히 어떻게 보면 그 과시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더 뭔가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뭐 공통적으로 느끼겠지만 비판적인 여론도 고려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회복이 현실적인 이유겠죠. 52일 동안 독방에서 있다 나온다고 하면은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그 어제 복귀 메시지로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하니까 잠을 많이 자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상남자 같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만 그런 말씀과 별개로 또 사회에 나와서 좀 더 적응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감은 지금 배경에서 화면이 나오는 것처럼 조금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어퍼컷하는 비슷한 모습도 보내면서 지지층에 대한 또 청년층에 대한 메시지는 이미 충분히 저 말씀을 안 해도 행동 자체로서 충분히 과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메시지를 함으로써 이 중도층과 나아가 또 비판적인 층에 대해서 자극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전략적 고려가 밑에 깔려 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 현재의 또 조용한 용산 관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최 원장님은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 이후로 단 한 번도 저는 자제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뭐 신중 모드라고 하는데 저는 적극적인 활동 모드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정중동이라고 보시는 그렇죠. 거군요. 바로 나온 당일날도 벌써 이 정지석 비서실장처럼 민정수석 그리고 용산 참모들 불러서 이제 저녁 때 또 김치찌개 먹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날 또 권영세 권성동 또 당 지도부 불렀고 또 여러 가지 나경원 당 지도부들에게 전화했기 때문에 뭐 아주 활발하게 정치를 저는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러니까 외부의 모습만 비춰지지 않았을 뿐 예. 내부적으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메시지 언론에 충분히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헌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심하로 몸조심 차원일 뿐이지 실제로 뭐 메시지 내고 기존보다 오히려 더 왕성하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좀 해오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최진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실제로 다 좀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말씀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한 번도 예. 이제 저는 자제하거나 아주 은둔하거나 뭐 자숙하거나 하는 모습은 전혀 저는 뭐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어제 네.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만나서 앞으로도 당 잘 이끌어달라라고 당부를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이 친윤계 의원들의 대면 접촉 이런 것들을 늘려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최소화해서 정치 행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만 해도 국민의 지지율이 10% 초반까지 갔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체포, 구속 과정에서 각종 무도한 행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3,500명이나 되는 이 그 경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관절을 에워싸고 그 과정에서 무력 충돌까지 가기 직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 젊은 청년 경찰도 대한민국 청년이고 또 청년 경호원도 대한민국 청년이다. 물리적 충격에 의해서 다쳐서는 안 된다. 그러기보단 내가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발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와 같은 경위를 거치면서 사실 국민들의 그 어떤 인식에는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프레임이 써졌던 것이죠. 그리고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 성경으로 비유한다고 하면은 십자가까지 올라갔지만 그 화려하게 부활하는 어떻게 보면 구치소에 갔다가 자기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상당히 피해자 서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런 피해자 서사가 있는데 지금 갑자기 나와서 나 여기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결국 대통령으로서 강자로 어떤 모습으로서 군림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피해자 서사라는 측면이 계속 끌어가는 그런 전략이 사실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유효적절하다. 그렇다는 점에서 예. 저는 아까 그 최진 원장님과는 완전히 다른 최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밑에서 오리발로 막 설레발 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예. 있는 그대로 현재의 피해자로서의 어떤 그런 스탠스를 계속 가져가면서 결정적인 때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승부사 기준을 발휘하면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물 밑으로 오리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 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들어 행보라든지 석방 이후 움직임을 보면 사실 윤석열의 어떤 전략이나 앞으로 나갈 방향을 확실해요. 신중한 방어 모드보다는 적극적인 공격 모드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지지층들이 더 뭉치고 더 흥분하고 더 움직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신중 모드를 했다면 만약에 이번 석방 직후에 네. 구치소 앞으로 걸어 나올 때 아마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아마 상당 부분 5m 이상 아니 5분 이상 손 흔들고 아주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의 뭐 어퍼컷 세레모니 비슷하게 두 손 흔들고 했듯이 오히려 지금은 약간 무리하더라도 윤석열 입장에서 무리하더라도 세게 강력하게 손 흔들면서 적극적 모드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지층 결집과 그게 결국은 헌재를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득이도 많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최 원장께서는 이제 일단 뭐 석방되는 날 그런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하지만 이틀 사흘 요 주말을 지나고 오늘까지는 이제 그 신중한 모드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모습이 더 활발하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의 비슷한데 최근 3일 동안도 거의 극히 최소한의 몸조심 비슷한 행동을 했지 실질적으로 활동을 계속해왔던 건 다름없다고 보는 거죠. 약간 활동의 강도를 2, 3일 동안 낮췄을 뿐이지 이후로 이제 곧바로 조만간 활동의 강도를 훨씬 더 높여갈 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공격적 모드였지 한 번도 방어 모드나 소극적 모드는 저는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관저에서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일각에서는 올해 이제 헌재의 그 선고 날짜가 임박하면 어떤 다른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이 있던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는 텍스트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일단 해석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특별히 외부 그 어떤 활동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구속된 이후에도 개인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가서 접견하고 왔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수미상관 어쨌든 들어가셨을 때도 가서 개인적 자격, 개인적 친분으로 이제 뭐 그 서울법대 동문이라든가 아니면 검찰 친구로 어릴 때 친구라든가 그런 자격으로 만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가서 만난 것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친구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깜빵에 갔다 왔다. 그럼 가서 만나는 것은 인지상정이죠. 그와 같은 인지상정을 마치 관저 정치 안에 하는 식으로 해서 예. 침소봉대를 하고 마치 대통령으로서의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국민들한테 프로파간다를 그 어떻게 보면 펼치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그 하나의 전략일 뿐인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의 뻔한 전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변호인단을 통해 가지고 메시지는 충분히 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네. 상황 속에서 굳이 윤 대통령이 직접 앞에 전면에 나설 이유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예컨대 이제 여전히 관저 앞에 어떻게 보면 그 서울구치소 앞에서 나와서도 한 130여 미터 걸었고 예. 그리고 관저 앞에 들어갈 때도 잠시 이 차에서 내려서 관저 앞에서 환호하는 그 인파에 대해서 네. 감사 인사를 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운 날씨 속에서 지속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앞에서의 윤 대통령의 지지 활동이 있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표시 정도는 낼 수 있겠지만 그 외에 명시적인 어떤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치권을 상대로 특히 민주당이나 헌재를 상대로 메시지는 예. 적어도 앞으로는 당분간은 로키로 갈 전략이 저는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주위에도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장파죠. 이제 김용태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제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한쪽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국민 통합적인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과연 윤 대통령이 헌재 선거 앞두고 메시지를 낸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요? 뭐 지금까지 계속 내왔던 지지층 어떤 선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엄 직후에 수없이 메시지를 내고 편지를 내고 메모를 내고 쪽지를 냈지만 대부분 한결 같았거든요. 본인은 어떤 야당의 어떤 무리한 횡포 그리고 계엄 뭐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당위성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시를 할 거고 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산 참모라든지 당 지도부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차를 마시거나 전화하거나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아마 저는 이제 관저 정치, 용산 정치 그리고 무슨 막후 정치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예. 석방된 직후로도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보는 거고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은 사실 당 서열이 1위, 2위입니다. 아시다시피 당 대표고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네. 설령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 본인들이 움직일 때는 전반적으로 이제 당이 움직인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죠.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게 자유롭게 많이 윤석열 쪽으로 이제 몰려다니고 있는 편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 내부에서 일각에서는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 네. 중도를 좀 의식하는 통합된 그런 행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행보는 너무나 당연한데 김용태 의원이 초선인 의원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이 되게 저는 아쉽고 그리고 너무 저 말은 다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저는 저렇게 자중 모두 아까 말씀한 로키로 가는 것이 저는 전략적으로도 유리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당장 유리하니까 지지층 결집하면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모든 전략들이 부재하고 좀 근시안적이다라는 점에서 많이 안타깝죠.
짧게 저는 팩트 체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마치 그 최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나오시고 나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무슨 활동을 하셨어요? 제로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52일 동안 영어의 몸이 있는 동안 많은 이른바 친윤 국회의원들이 계속 찾아서 접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지금 변론 준비하는 것을 바쁩니다라는 것을 이유를 들면서 오히려 찾아오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풀려났다고 그분들 더 만나겠다. 결국 앞과 뒤에 어떤 일치된 행보를 보이시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모습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면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정말 꼭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어떤 중도층이라든지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했다면 석방된 당일날 저녁 때 김건희 여사라 정진석 비서실장 민정수석 불러서 김치찌개 먹었다는 내용을 밖에 언론에 이렇게 절대로 보도는 안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정부적 감각도 없는 거고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식, 흐름, 민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최근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요. 관저로 돌아온 윤 대통령을 만날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여당 인사들은 줄줄이 이제 만남을 신청하고 한다고 하는데 대통령 만나서 좀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들 직접 해보실 생각도 있으세요?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짧지만 한 전 대표의 입에서 언젠가 때가 되면 대통령을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굉장히 가시돋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때가 되면 한번 보자는 말을 하는 것 같다. 가식적인 말로 끝까지 대통령 이용하지 말고 언급 자체를 삼가는 것이 배신자의 마지막 도리다. 이렇게 굉장히 세죠. 센 발언을 했네요. 뭐 가시돋친 말이다 생각하는데 네. 저도 사실 그 한 대표의 이와 같은 얘기를 들으면서 이른바 학폭을 다룬 더 글로리 실사판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박연진이 그 문동안에 대해서 때가 되면 만나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저 또한 생생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본인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보고 가해자라고 하느냐 그런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때 12월 3일 밤에 여권으로부터 아주 믿을 만한 그 소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잘못하면 당신 체포된다. 그러니까 피신하라.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여권에 믿을 만한 소스가 어디냐 생각했을 때 홍장원 1차장 내지는 그 측근에 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강하게 추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렁이 같이 쓴 첫 번째 메모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허위의 증언을 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진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쪽 물론 본인 측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밝히고 있지는 않는데 다른 데서 어떤 그 소스를 받았는지는 밝혔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그 당시에 인식했던 것과 팩트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여전히 탄핵은 완전히 위법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내 견해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때가 되면 나 당신 한번 만나지 이런 모습에 과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성원을 받고 나아가 국민의힘의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데 그때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이제 장해찬 전 최고가 가식적인 말이다라고 했던 말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진심이 아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진심일 수 있죠. 또 요 바로 앞에 뭐라고 했냐면은 질문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가 됐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결국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듯하지만 굉장히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법률적인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은 애정을 실어서 좀 얘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센스에 플러스가 됐을 텐데 오히려 이 부분은 마이너스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최 원장님. 그 아까 최인규 변호사는 상당 지적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이 상당히 어정쩡해요.
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공수처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어정쩡한 입장인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려면은 본인이 어떤 당의 구세주 프레임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어떤 메시지라든지 혹은 당에 관해 어떤 특별한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마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그럴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을 상대로 한 러브콜 이건 더 이상 효과 없습니다. 그때 본인만의 독자적인 그런 브랜드, 리더십, 어떤 정치력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나온 지가 좀 됐습니다만 정치에 다시 등판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저는 어중쩡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이러지도 저러도 못한 딜레마 상태에 있는 한동훈 모습을 저는 이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른 여권 잠룡들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이제 물밑에서 한참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셈법 복잡해진 여권 잠룡들이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아봤는데 홍준표 시장이요, 공수처장, 검찰총장, 서울고검장 책임지고 다 사퇴해야 된다.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했고요. 김문수 장관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해야 한다고 그랬고 오세훈 시장 역시 변론 재개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공수처도 무리하게 수사했고 검찰도 절차상의 흠결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이제 활발하게 움직였던 이 잠룡들이 어떨까요? 조금 입장이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좀 당분간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개그 콘서트에 고객님 당황하셨죠 하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구속 이후에 조기 대선이 상당히 가시화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 여권 잠룡들이 몸풀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기 대선 되면 나 바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급발진 같았는데 오늘 발언을 보면은 급 후진기어를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강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엄호 발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변론 재개해야 된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즉각적으로 탄핵은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복귀 메시지를 내는 걸 보면은 결국 그 본인의 스탠스가 상당히 좀 앞서갔다라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전한길 그 강사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제사 얘기하는 것은 불효 자식 아닌가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그런 메시지가 사실 그 지난 금요일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취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실화된 건 아니겠습니까? 아직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도 각하 내지 기각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잠룡들은 조금의 몸살이기 내지는 스탠스를 조절하는 그런 이 조정기에 들어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4명의 대권자들이 잠룡들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4사람의 발언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다 거기서 거기로 저는 비슷하게 보는 거고 특별하게 어느 누가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다. 저건 좀 특이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몸을 낮추면서 윤심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그런 모양새지 특별하게 다른 건 모르겠다. 온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기본적인 온도는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고 좀 아쉬운 거는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잠룡들이 한 10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그 YS 김영삼 대통령처럼 뭔가 과감하게 치고 나간 어떤 돌파력을 발견할 수 있는 주자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김대중 대통령처럼 치밀하게 뭔가 좀 용의주도하게 움직이는 어떤 기획력 이런 부분도 발견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차기 대통령 잠룡들이 이런 국면에는 좀 YSDJ 정치력을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김문수 장관이 이제 탄핵 심판 변론 재개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그 헌재가 지금 최종 변론이 10일 차였잖아요. 더 이걸 선고 내리기 전에 연장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직전에 한 언론 보도를 봤더니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 신청을
아니하는 방향이다라는 취지의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가장 바로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지금 속보였기 때문에 아마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그 소송의 원칙을 하면은 우리가 변론 종결을 하고 선고기일을 지정을 하는데 판결을 쓰다가 뭔가 이상해지면은 변론 재개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사자 한 측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재개하는 방법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으로 재판부가 변론 재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 속에서 직권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할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있었다 생각했는데 예.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론 재개를 신청을 해서 변론이 진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다. 이때다 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 이런 한 가지 큰 변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난 그와 같은 다른 변수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지난 금요일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영장 취소 결정을 통해서 영장 취소가 뭡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전에 그 공수처에서 있었던 어떤 증거 능력이 없는 독수동가 원칙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개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마은혁 변수 이 부분을 변호인단에서는 고려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 그 언론 보도가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걸로 알려졌다. 그렇습니다. 이 그 정도 정도인 수준이기 것이죠. 때문에 네네. 아직까지 이제 단정할 확인할 수는 수는 없습니다. 공식적인 발표가 안 네네. 된 거기 때문에 네.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 석방을 둘러싼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을 향해서, 여당은 공수처를 향해서 각각 화살을 겨눴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합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한 죄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국회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기간을 제대로 못 챙겼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즉시항고 권한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특별수사본부 수사 권한을 즉시항고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심우정 총장이 즉시항고 하지 마라, 석방시켜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오늘 저희가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고요. 그리고 야당에서는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보면 서로 고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우선 먼저 국민의힘은 여당인지 야당인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아마 이 집권 여당인지를 착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정부 하에 있는 이 공수처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게 도대체 국민들이 상당히 어리둥절할 것 같고 야당 같은 경우는 말이죠. 지금 걸핏하면 고발하겠다는 건데 심지어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저 탄핵 얘기는 의도적으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일부러라도? 일부러라도 줄 탄핵을 해서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중도층이라든 상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또 걸핏하면 탄핵 얘기 꺼내는 건데 지금 다시 나오는 게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최상목 대행 탄핵 얘기가 지금 오늘 꺼냈거든요. 네네. 오늘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온 건데 민주당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하더라도 절대로 탄핵의 탄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거고 일단 이 대목에서 여야에게는 저는 이 부분에 관한 절대로 양비론을 저는 제시할 수밖에 없다.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일단 정치력으로 이 부분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이 부분까지도 만약에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면은 정말 한두 끝도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실제 고발장 나오면 결과가 어떨까요? 제가 법조인으로 예측을 해볼게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당이 그 공수처장을
불법 체포감금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용물 은닉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이걸로 고소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구속영장도 나올 수 있고 체포 압수수색 영장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용물 은닉죄와 및 그 허위공문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나온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그 여당에서 그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소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실제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반면에 야당에서 지금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은 그건 각하입니다. 각하. 왜 그렇죠? 법원의 판결을 따랐는 것을 가지고 처벌을 한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인데 법원의 판결을 따랐다는 것으로 그것이 기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처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그 자체로 검찰을 압박하기 위한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나아가 오늘 보니까 공동으로 고발장 접수를 하는데 더불어서 뭐라고 했죠? 탄핵까지 한다. 탄핵 한번 해오십시오. 실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0번째 탄핵 신청서를 결의해서 넣으면은 그로부터의 역풍이 거의 그 메가톤급으로 역풍이 불 겁니다. 지금 저렇게 탄핵 얘기하지만 지금도 그 탄핵을 남발했다는 것이 탄핵농단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을 부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한 번 더 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결국 오히려 자기의 명을 제축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은 탄핵이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코 탄핵 나가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그 심우정 총장을 고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검찰이 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인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팀의 반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지휘한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당연히 심우정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저 부분 심우정 의원에 대한 윤석열 석방 조치가 상당히 문제는 사실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내란의 가담자도 전부 구속 수사를 받는데 어떻게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 이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날짜 계산이나 시간 계산이나 이런 아주 지극히 미미한 절차적 문제, 그것도 과거에 기존에 했던 관행을 무시하고 완전히 석방을 했다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조치는 상당히 문제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법률적이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했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즉시 항고를 했어야 되고 그 전에 이미 석방 조치를 본인이 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석방이 돼버린 상태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검찰총장을 고발 조치한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일 뿐만 아니라 아무 정치 보복에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우익하고 역풍이 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분명히 문제는 상당히 많이 있고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명확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고발하거나 탄핵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훨씬 더 득보다는 실이 더 많고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날짜, 시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심우정 총장 역시 이건 부당하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본안에서 다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 검찰이 관행대로 해오다가 이런 그 역풍을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뭐 본안 사건에서 다툰다라고 하니까 다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구속과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그 구속 적부심 심사하는 기간 동안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거 할 때는 날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체포 적부심을 또 청구를 했었더랬지 않습니까? 근데 체포 적부심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러한 것들을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포 적부심을 했던 기간 같은 경우에는 빼고 할 수 없다라는 판단도 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닙니다. 이분은 형사 25부 이 사건 담당 부장판사 재판장입니다. 결국 외부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부르고 사실상
이 사건 1심 판결의 예고편이다. 미리 보는 1심 판결이라 부르는 겁니다. 결국 관할이 없고 구속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공소 제기 절차가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공소 기각되는 것은 사실 수순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예측컨대 이 사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1심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1심 판결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 심상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아무리 항고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거 바뀔까요? 제가 봤을 땐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대검 회의에서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결정을 해낸 겁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을 한다고 하면은 심우정만 할 것이 아니고 대검 라인 전부 다 고소 고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시간상 마지막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자. 그 여당 지지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2.7%가 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4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정권 교체, 정권 연장 의견 한번 볼까요? 계속. 예, 정권 교체. 야당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50.4%로 조금 내려갔고요. 정권 연장이 돼야 된다. 지금 정권 계속 가야 된다. 좀 올랐습니다. 44%. 격차가 그만큼 이제 줄어든 건데요.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예, 최 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당 지지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단 양쪽의 분노한 지지층들이 각각 자기 당, 자기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기 때문에 분노 지수일 뿐이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다만 지금도 나오지 않습니까? 정당 지지도가 거의 뭐 1% 차이 정도, 저 정도. 의 어떤 박빙 차이는 지금까지 거의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만 이제 정권을 교체해야 되느냐, 유지해야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저 부분은 사실 오르락노리락 했지만 전반적으로 정권을 바꿔야 된다라는 쪽이 많았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다 지난번 같은 경우 사실 헌재 11번 변론 끝나고 나서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아주 높았죠. 말하자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주 많았었지만 지금 시간이 약간 흐르면서 아마 저 시점이 이 지금 윤석열 석방이 아마 결정된 시점일 겁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부분이 약간 좀 포함된 여론조사인데 이게 지난주 수, 목, 금이었으니까요.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 날 구속 취소가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들어간 건데 저는 이제 무당층이라든지 양쪽 유보층에서 막연한 윤석열 대통령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작동을 해서 아마 국민의힘에게 약간 유리한 결과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 사안별로 약간씩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정권 교체율은 민주당으로 바꾸라. 지금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 정말 높지만 그 프로테지가 약간 오르락내리락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교체해야 된다는 게 높다는 거기 때문에 그 흐름은 저는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정치적인 이벤트나 그런 분기점이 중간중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지속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견해가 좀 다른데요. 정당 지지율이 그 리얼미터에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것은 그냥 쉽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추세를 봤을 때도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구속돼 있고 탄핵 절차가 심리가 종결된 상태에서 오히려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야당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에 이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어떤 이벤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1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다가오는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2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결과에 따라 요동치겠습니다만 최근에 있어서의 어떤 아까 정권 교체 여부에 대한 것도 저게 4%인가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은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와 같은 오차 범위 내의 정권 교체 그리고 또 6%인데 거의 오차 범위 내인데요. 이 정도의 어떤 흐름을 만든 것은 윤 대통령의 어떤 뚝심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더 이상 끌어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지지율 앞선 적이 많이 있었어요.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은. 그러나 저는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 같은 선고 그 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탄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탄핵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은
지금 상태에서 중도층의 특징이라는 건 상당히 이제 끝까지 지켜보는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이제 우리가 각각 아전인수교를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은 정말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 대한민국의 정말 운명을 판가름하는 게 중도층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이런 최근에 일련의 어떤 정치적 흐름을 완전 날카롭고 냉철하게 판단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덧붙여서 공수처에서 우리가 늘 봐왔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내란죄로 수사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라는. 오동훈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대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하명 수사처, 불법 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도 무너집니다.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심우정은 윤석열의 석방 기획에 관여하고 실행에 옮긴 주범으로 의심됩니다. 위로 높이 올라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즉각 사퇴하라! 심우정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입니다. 이재명표 국정 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질병이 또다시 도질 모양입니다. 네, 오늘 서울 등 내륙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마치 3월 말의 봄날씨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후반에는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면서 계절의 시계가 한 달 이상 앞서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온이 쑥 오른 도심 공원, 한낮 풍경이 여유롭습니다. 시민들은 두꺼운 겉옷을 벗어들고 시원한 음료를 손에 들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나오거나 야외에서 간식을 먹고 공원 의자에서 시간을 보내는 등 어느새 봄다운 풍경이 가득합니다. 봄이 와서 외투를 얇게 입고 다녀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날씨가 좋아진 것 같아요. 서울은 낮 기온이 예년보다 5도나 높은 15도까지 올랐습니다. 3월 말에 해당하는 날씨입니다. 서울의 한 사찰에서는 앙상한 나무 사이로 붉게 물든 매화가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매화는 3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피는데 올해도 지난 주말 이후 한두 송이씩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주 기온이 오르고 있어 앞으로 일주일 사이 더 활짝 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남서쪽에서 확장하는 따뜻한 기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수요일 비가 내리겠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진 않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6도, 충청과 남부지방은 20도에 육박해
4월 상순에 봄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다음 주에는 또 한 차례 꽃샘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후 봄날씨와 봄꽃 개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내일 수도권에 올봄 들어 처음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며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당일 0시 이후 16시간 동안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마이크로그램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령됩니다. 공군이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격 편대를 이끌던 1번기 조종사의 경우 표적을 보지 않고도 이를 확인했다고 통보한 뒤 폭탄을 떨어뜨린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이영수 공군 참모총장이 전투기 오폭 사고 나흘 만에 국방부 브리핑룸에 나왔습니다. 이 총장은 먼저 초유의 오폭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초유의 오폭 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 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어 중간 조사 결과도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시 훈련에 나섰던 1번기에 잘못 입력된 좌표가 오폭으로 이어진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관련해 공군은 좌표가 맞는지 3차례 동안 재확인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표적 좌표 입력이 잘못되었는데 조종사가 적어도 3차례 재확인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좌표를 입력할 때와 이륙 전 최종 점검, 그리고 폭탄 투하 직전 육안으로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지막인 투하 직전의 1번기 조종사는 표적 대상이 사전 훈련 때와 다르다고 느꼈지만 입력된 정보를 믿고 임무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 과정에서 1번기 조종사는 표적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도 표적을 확인했다고 최종 공격 통제관 제이텍에 통보한 뒤 투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해진 탄착 시간을 맞추느라 조급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군 측 설명입니다. 또 좌표 입력 경위에 대해서 공군은 같은 편대인 KF-16 조종사 2명이 훈련 전날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인 비행임무 계획 장비에 2명이 함께 좌표를 넣어 이동장치 비행자료 전송 장치를 거쳐 각각의 전투기로 입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부여된 표적 좌표를 1번기 조종사가 구두로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장비에 입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7자리 위도 좌표 4번째인 5가 0으로 잘못 입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공군은 1번기 조종사가 잘못 전달한 건지 2번기 조종사가 잘못 입력한 건지는 진술이 엇갈려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휘 관리해야 할 전대장은 계획서를 검토하지 않았고 대대장은 조종사의 상태를 적극 감독해야 했지만 미흡했다고 봤습니다. 공군은 재발 방지책으로 표적 좌표를 상호 확인하는 절차와 방공 통제소에 사격 전담 통제사를 지정하고 지휘관 관리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포천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 수습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번 사고가 조종사의 무사한 일과 지휘감독 소홀이라는 인재로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해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공군 조종사 오폭 사고 수사에 착수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의 오폭 경위와 공군의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특히 폭탄을 잘못 투하하기까지 3번의 수정 기회를 놓친 경위와 재발 방지 대책이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수사는 크게 3가지로 나눠 진행됩니다. 먼저 조종사의 기강해입니다.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폭탄을 투하할 때까지 1번기 조종사는 오폭을 막을 3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습니다. 좌표를 정확히 입력했던 2번기 조종사는 좌표가 벗어났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지휘 감독이 미흡했던 부분도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군 스스로 지휘관의 훈련 계획과 사격 계획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상황 관리와 늑장 보고도 문제입니다. 사고 발생 3분 후인 10시 7분
비정상 상황이라는 것만 인지했을 뿐 오폭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보고가 줄줄이 지연됐고 서면 보고는 누락됐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를 일으킨 탄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여 전반적인 상황 관리와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폭발물 처리반의 조사를 거쳐 공군이 오폭을 최종 확인한 시간은 사고 발생 후 100분 가까이 지난 11시 34분이었습니다. 이영수 공군 총장은 사태를 빨리 수습하는 것과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며 그것이 부족하다면 언제든 물러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첫날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무력 도발 수위는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습이 시작된 날, 북한이 서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 발사한 미사일은 탄도미사일 중에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 CRBM이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무력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반발이었습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시작에 맞춰 외무성 공보문을 내고 이번 훈련이 자신들의 최강경 대미 대응 원칙에 당위적 명분만 더해주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한미 훈련이 첨예한 한반도 정세를 극한 너머로 끌어올리는 위험천만한 도발적 망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 의지를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접은 것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탄도미사일 가운데 가장 사거리가 짧은 CRBM을 쏜 건 역시 도발 수위 조절이라는 겁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물론 빈말을 하지 않는다는 과시정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강도의 맞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수위 조절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많은 나라들이 그런 시험을 한다며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북한이 이번에 사거리가 가장 짧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세계적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의 2조 원대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커들이 3억 달러, 우리 돈 4,300억여 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가상화폐 보안업체 일립틱 관계자는 북한의 가상화폐 세탁 기술은 세계 최정상급이라면서 해킹 피해액의 20%는 이미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콘서트를 앞두고 있던 가수 휘성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휘성이 43세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오후 6시 반쯤 가족이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휘성을 발견해 소방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과 며칠 전 오는 15일 KCM과 합동 콘서트 홍보 게시글을 SNS에 올렸던 터라 팬들의 안타까움은 커지고 있습니다. 휘성의 소속사도 갑작스러운 비보에 비통한 심정으로 고인을 애도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을 위해 확인되지 않은 루머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2002년 데뷔한 휘성은 안 되나요, 위드미 등 다수의 히트곡을 냈습니다. R&B 장르의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2021년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앨범 발매나 방송 출연 등은 없었지만 지난달 팬미팅을 열고 이번 달 콘서트를 준비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2주 만에 현대 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평택시 현덕면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 1명이 6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또 다른 50대 노동자는 3m 높이에서 추락해 발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액상 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지연 지적에 대해 경찰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체포까지 53일이 걸리며 제기된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 영장 발부, 소재 파악과 추적, 공범 수사 과정 등이 있었다며 정치인 아들 관련 수사지만 통상적 절차에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월경 성폭력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고소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오는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기 전 수준으로 돌리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대생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년 1월 모집 인원만 줄여놓고 덮어놓고 돌아오라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의대생들은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시한을 3월 말까지로 하고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증원된 인원으로 뽑겠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당연히 미복귀 시에는 그 정원은 이미 지금 확정된 2,000명이 증가된 5,058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상황을 타개할 정부의 방안은 특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협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24, 25학번 의대생들 동시 수업이 가능할지 납득이 되지 않고 26학년도 신입생 숫자도 정원이 아닌 모집 인원을 바꾼 것뿐이라 덮어놓고 돌아오라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나와서는 전공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출산 직전까지 당직을 시키거나 수련이 엉망으로 진행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낮 근무를 하고 이제 밤이 되면 또 밤 근무를 시작하고 다음 날 아침이 돼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다시 정규 근무를 해서 밤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는 겁니다. 전공의들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되돌리겠다는 카드를 고심 끝에 던졌지만 의대는 물론 의료계 전반에 걸쳐 엉켜있는 실타래도 풀어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이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해 다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 메디스태프가 병원에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이 유포되는 것을 방조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의사와 의대생의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2월 커뮤니티에 전공의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와 업무방해 혐의로 압수수색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등 명예훼손성 글이 올라오는 걸 알면서도 방조하거나 작성자를 보호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앞서 메디스태프에서는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가 퍼지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메디스태프 측은 지난해 3월 게시글을 작성하면 72시간 뒤에 자동으로 작성자 정보가 삭제되도록 보안을 강화한 데 이어 넉 달 뒤에는 자동 삭제 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스태프가 신상정보 유포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도 메디스태프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사들의 입을 막는 도구로 쓰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군가를 처형함으로써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이런 짓 하면 너희도 이렇게 돼. 가해자들이 수사를 받지 못하게끔, 특정이 되지 못하게끔 시스템의 보안을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게 메디스태프에는 새학기 시작 이후 수업에 참여한 신입생 현황을 공유하는 일이 잇따라 또 다른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경찰은 의대생들에게 수업 불참을 강요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체포 52일 만에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과 30분 동안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 중 여러 소회를 말씀했고 두 사람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자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당 내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찌됐든 대통령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며 국민 통합의 역할을 할 인물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지층을 위한 행동보다는 통합의 목소리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강력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당 간판을 내릴 날이 머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 생활을 위태롭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망친 사람이 누구냐면서 국민의힘은 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을 제명 출당하고 국민께는 사죄하고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보하는 것이 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일각에선 공소기각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아예 죄를 물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니지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데요.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과정이 적법한지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명시적으로 위법한 수사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공소기각은 재판에 넘기는 법적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데 유무죄 자체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나 특검을 통한 절차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수사 적법성에 대한 논란을 애초부터 불식하기 위해 공수처 단계에서 있었던 구속을 취소한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넘겨받은 윤 대통령 사건까지 병합해 기소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 유지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만으로 윤 대통령 1심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의 주장처럼 공소 기각 판결까지 내려진다면 내란죄 수사와 재판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들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수처나 법원의 불법 행위에 저항한 것인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윤흥성 기자입니다. 법원 건물 외벽 타일과 창문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등 집기류를 부숩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하거나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건물 깊숙이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시위대가 사건 발생 50일 만에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많아 오전에 14명, 오후에 9명씩 나눠서 재판을 받았는데 일부는 방청석에 앉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이모 씨와 불붙은 종이를 법원 건물에 던진 10대 남성도 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은 아직 검찰 측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인정한 피고인들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서 보장되고 있고요. 그거는 누구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죄 판결이 선고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이 7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법원은 남은 피고인들에 대해 오는 14일과 17일 등 날짜를 나눠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여야 국정협의회가 세 번째 회동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 문제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됐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세 번째 국정협의회. 그러나 회동은 시작 30여 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회동 초반 여야는 추경 편성을 위한 실무단을 꾸리는 데까지 합의하며 논의가 진일보했지만 연금 개혁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무런 소득이 없어. 여당은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지난 회동에서 여당이 요구하는 자동조정 장치 도입 문제를 추후 특위에서 논의하는 대신 야당이 여당 측 소득 대체율 43% 제한을 수용하는 걸 검토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거부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무산됐다는 겁니다. 연금 개혁 문제를 완전히 원점으로 되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추경에 대한 부분도 다 같이 논의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다. 한면 야당은 애초 자동조정 장치 논의를 특위로 미루기로 한 상황에서 여당의 소득 대체율 43% 안을 받을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추경 문제 역시 여당이 규모와 시기에 구체적 답을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자동조정 장치를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소득 대체율을 다시 얘기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 원점으로 돌아간 것과 똑같다. 앞선 회동에서 이룬 진전이 무색하게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인데 여야는 회동 시작 전부터 협의의 개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민주당은 협의의 보이콧을 시사했고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라는 얼토당토하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은 해보긴 해야 합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협량의 정치를 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협의회의 참석 여부와 연계되는 협량의 정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다음 국정협의회는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인데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여야 관계가 급속히 경색되면서 회동 결렬 역시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국내 금값에 거품이 많이 빠지면서 금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한때 품절 얘기까지 나왔던 골드바 매수 수요도 주춤한 상태입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이 매장은 금 사재기 열풍이 일면서 지난달 매출이 평상시의 10배에서 20배가량 뛰었었지만 최근엔 매출이 평상시를 약간 밑돌 정도로 가라앉았습니다. 과도했던 국내 금값이 뚝 떨어지면서 고객들의 문의와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입니다. 팔러 오시는 분들도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값이 굉장히 올랐다고 하니까 이제 또 많이 오셨다가 지금 가격이 내려가니까 팔러 오시는 분들도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1g당 16만 원을 넘었던 국내 금값은 최근 20여일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달 고점인 13만 6천 원 대비 0.5%밖에 안 빠졌지만 국내 금값은 12%나 빠져 국제 금값과 격차가 20%에서 6%로 푹 꺼졌습니다. 국제 금값과 괴리율이 20% 이상 벌어지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국내 금값이 뚝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시세보다 20% 정도 더 비싼 가격에서는 오히려 이익을 취할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거의 한 2주 가깝게 좀 빠지는 모습들이 나왔죠. 반면 국제 금값의 상승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어서 지금이 금 투자 적기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값이 내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 속에 언제 어떻게 투자할지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국제 금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으로 예측되나 국내 금값은 환율 변수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국제 시세에 연동된 금 선물 ETF 등의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게 낫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홈플러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들의 대금 미지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홈플러스 측이 14일까지 상세 대금 지급 계획을 세우고 협력업체와 세부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일부터 법원 승인이 필요 없는 공익채권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금 정산 지연으로 인해 협력사가 긴급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홈플러스 유동화 증권 발행 주관사 가운데 한 곳인 신영증권이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만났습니다. 신영증권은 MBK 측이 비밀리에 요청한 만남에서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할 때 금융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홈플러스의 회생 결정 계기가 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MBK가 알고도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 손실을 떠넘긴 걸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 뒤 러시아의 대공세로 위기에 빠진 우크라이나가 이번 주 미국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해법 모색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유신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고위급 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재개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광물 협정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re you going to resume aid to Ukraine if they sign the minerals deal? Well, I think they will sign the minerals deal, but I want them to want peace.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도 거의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평화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트럼프의 이번 언급은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군사 지원 중단에 대해 국제사회 비판이 거세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차단설에 대해서도 머스크가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스타링크를 차단하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스타링크 이용료를 자신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침략 피해자를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를 넘어 다른 곳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머스크도 스타링크 대안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긴 동안 러시아는 쿠르스크 탈환을 위한 집중 공세에 나선 상태입니다. 최근엔 러시아 특수부대가 가스관 내부를 걸어서 급습에 나서 우크라이나군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불리해진 전황 속에 이번 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장관 고위급 회담에서 종종 방안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됩니다. YTN 정신입니다. 아르헨티나 중부 지역인 바이아블랑카에 현지 시간 7일 쏟아진 폭우로 현재까지 16명이 사망했다고 바이아블랑카 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주 최남단 항구 도시인 바이아블랑카에서 하루 강우량으로 최고치인 290mm를 기록하는 등 단 몇 시간 만에 6개월치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특히 1시간 만에 100mm가 쏟아진 폭우로 강과 하천이 범람하면서 급류에 떠밀려 실종된 이들도 있어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폐렴으로 25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조용한 밤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은 현지 시간 10일 아침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마 제멜리 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아온 교황은 4차례 호흡 곤란 증세로 고비를 맞았으나 최근 며칠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또 한 번 자신의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 열린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국제대회 3연속 정상에 올랐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라이벌 중국의 천이페이를 결승에서 만난 안세영의 표정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1세트부터 마법 같은 플레이가 이어졌습니다. 몸을 날린 환상적인 수비로 득점을 올린 이 장면은 특히 압권이었습니다. 안세영의 놀라운 반응 속도와 끈질긴 투지에 천이페이는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격에선 강점인 스피드와 완급 조절을 앞세워 코트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깔끔한 스매시로 1세트를 끝낸 안세영은 2세트 역시 주도권을 이어갔습니다. 감탄이 나오는 헤어핀, 상대를 질식시키는 철벽 수비까지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안세영은 결승전을 2대0으로 가볍게 끝내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국제대회 3개를 모두 제패하며 세계 랭킹 1위인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11일 개막하는 최고 권위 전용 오픈에서 4개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르는 겁니다. 2년 전 전용 오픈 정상에 오른 안세영은 지난해 부상 악재 속에 아쉽게 준결승에서 탈락했습니다. 안세영과 더불어 우리 대표팀은 여자 복식 김혜정, 공이용, 남자 복식 강민혁, 기동주조가 각각 정상에 올랐습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에서 두산과 KT가 나란히 3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두산은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인 콜 어빈이 3회까지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장승현이 9회 2점 홈런을 터뜨리며 삼성의 8대5로 승리했습니다. KT는 로하스가 2점 홈런을 포함해 3타수 3안타로 활약하며 키움을 7대4로 물리쳤습니다. 한화와 LG도 외국인 선발인 폰세와 에르난데스의 호투를 발판 삼아 시범 경기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 기아는 NC에 져서 유일하게 아직 시범 경기에서 승리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여자 프로농구 우리은행이 4시즌 연속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플레이오프 최종 5차전에서 김단비가 15득점, 박혜미가 14득점을 올리며 KB에 53대45로 승리하고 3승 2패로 챔프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와 박지훈 등 주전들이 고르게 활약하며 DB를 77대69로 물리쳤습니다. 6강 경쟁을 펼치고 있는 7위 정관장은 6위 DB와의 승차를 1경기 반으로 좁혔습니다. 안병훈 선수가 미국 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올 시즌 처음으로 톱1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안병훈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끝난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마지막 경기에서 4언더파를 치면서 최종 합계 5언더파로 공동 8위에 올랐습니다. 임성재와 김시우가 나란히 1언더파로 공동 19위에 올랐고 미국의 러셀 헨리가 합계 11언더파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봄 기온이 나날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 한낮에도 16도까지 오르는 등 4월 상순만큼 따뜻하겠는데요. 그만큼 일교차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자 미세먼지도 말썽인데요. 내일도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요. 수도권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전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3도, 대전과 대구는 2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올라서 따스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16도, 대전은 17도, 대구는 18도 선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